이 오은현, 이 고유정의 공소장,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 재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공소장 안에 이 고유정의 그동안 치밀했던 그 범행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법원에서 지난 5월 9일에 강 씨, 전 남편이 있죠. 전 남편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. 그래서 5월 25일에는 청주에서 만나고 6월 8일에는 제주도에서 만나라고 결정을 했고요. 네. 근데 고유정이 5월 18일에 제주도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전 남편과 상의 없이 들어가서 5월 20일에 내가 마침 일 때문에 제주도에 왔는데 그때까지 머무르겠다. 제주도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범행 도구들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.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제주 친정집으로 휴대용 가스버너와 몰카 패치는 그 휴대폰 뒤에 붙여서 실제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라고 네. 합니다. 들통 2개, 핸드 믹서기를 사기도 하고요. 5월 22일에는 마트에 들러 락스 세제, 표백제, 고무장갑 등 범행 이후에 흔적을 지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했습니다. 5월 25일에는 전 남편과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마트에 들러서 수박과 갈비탕과 황태해장국 그리고 문제의 카레에 들어가는 재료죠. 양파, 감자 등을 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네. 이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붕대를 감고 있었던 오른손 그리고 왼팔 등 이 신체 일부에 난 상처를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. 관련 내용을 보고 오시죠. 아, 얼굴은 기억나세요? 혹시 친구가 수족을 하러 갔으니까 그 살짝한 데가 있고요. 깊게 들어가는 심골열상이 있어요. 살이 찢어지면 심골열상하고 또 다르거든요. 심골열상이 깊이 들어가거든요. 오른손 신청할 때 다른 부위도 같이 신청을 했었다는 거고요. 일단은 그 본인이 뭐 성폭행 당할 뻔해서 방어하려다 그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네네네. 네, 아마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런 증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자, 160 정도 되는 여자가 칼로 찔렀어요. 칼은 없어도 주먹이 있어요. 그럼 저 정도로 놔뒀겠습니까? 본인 스스로 모순인데,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찰과상 정도,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예, 지금 들으신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고유정은 범행 후에 자신의 알리바이를 좀 치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제 그 전 남편이 5월 25일 날 살해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.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가족들이 보통 얼마 만에 신고를 하게 될까요? 실종 신고를. 곧바로 해야겠죠. 원래 곧바로 해야 되죠. 그렇지만 네. 성인 경우 잘 받아주질 않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를 놔둔 다음에 하게 돼요. 네. 그게 바로 이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. 그렇게 되면 5월 27일쯤에 그 남자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야 되는 겁니다.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유정이가 27일 날 오후 12시 반 정도에 펜션을 뛰쳐나가면서 네. 119에 전화를 일부러 하죠. 119나 경찰 이런 쪽은 사실 전화를 미리 해놓는 게 알리바이 만드는 데 가장 좋아요. 그렇군요.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. 네, 기록도 다 남을 테고. 먼저 신고를 한 다음에 자기 성폭행하겠다는 거를 목소리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알려놓고 네. 그다음에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라고 물어보고 그 병원에 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성폭행 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리게 되고 그때까지 남편이 같이 있었다는 거, 살아있었다는 네. 걸 알리는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남편 명의로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네.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입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이 문자 메시지, 저희가 재구성한 문자 메시지는 이 고유정이 마치 주고받은 것처럼 했지만 본인이 이 보내는 것과 전 남편이 보내는 것 모두 이렇게 이 조작하듯 해서 문자를 조작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, 이 현 남편에 따르면 고유정 유산 후에 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. 네, 고유정의 현 남편의 진술에 의하면 이 둘은 2017년 11월에 재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되게 원했다고 하더라고요, 고유정이. 그러니까 현 남편과 고유정 사이의 아이를.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유산이 된 게 2018년 10월 즈음입니다. 네. 그 다음부터 이제 고유정이 뭔가 본색을 드러내든지 매우 극도의 날카로운 일, 사소한 일로도 계속 다퉜다고 하는데 다투면은 또 집을 나가는 일들이 많았고 네. 그리고 또 청주집에 화를 내면서 나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랬는데 이 현 남편이 자신의 SNS, 카톡이라고 표현하죠. 그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현재 아들, 네. 고유정으로는 의붓아들이죠. 그 의붓아들의 사진으로 바꾸자 정말 극단적인 혐오와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
그런 일방적인 메시지를 네.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현 남편의 바뀐 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나서 고유정의 반응은 지금 보시는 이 문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. 네. 거의 뭐 대화가 아니라 뭔가 자신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네. 메시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현 남편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고유정의 친아들과 그 현 남편의 아들을 같이 올렸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고유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 남편의 자식인 그 아이를 전 남편을 삼촌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상황이었었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 남편과의 관계를 완벽한 가정으로 꾸며야 된다는 그 목표가 있는 건데 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. 현 네. 남편은.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화가 많이 치밀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현 남편에 대한 증오심도 그때부터 같이 불타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